작년에 팔리긴 했는데 준공 전 매각이 됐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어서 뭘 잘했길래 팔렸나. 준공이 되기 전에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2억 7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10%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지가 기준으로는 좀 고점에서 사신 건데.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저희가 그 강남구청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PM을 여기 보고 있는 사이트가 길 건너편에 있어서 왔다가 하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길을 건너왔고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그래서 이 큰 건물이 강남구청역에 바로 맞닿아 있는 건물이고, 이 블럭은 행정구역상 이제 논현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너편이 이제 삼성동이고, 여기는 이제 논현동이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편이 이제 청담동이죠. 논현동, 삼성동, 이제 청담동이 다 이렇게 약간 맞물려 있는 역이 이제 강남구청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현동 쪽으로 왔고, 사실 이 블럭은 특징이 뭐냐면 약간 먹자가 좀 많죠. 그쵸. 이 4개의 사분면 중에 가장 먹자 골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블럭별로 어디는 좀 주택가나 오피스가 섞여 있고, 어디는 그냥 주택가만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게 있고, 어디는 오피스랑 이런 먹자가 많고, 이런 거를 좀 유의해서 골라서 보셔야 된다. 요 라인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요 라인은 또 대도로변 바로 이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도 좀 장점인 곳들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볼 사례는 여기는 아니고 준주건 아니다. 자, 일단 좀 뒤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근데 이제 특징이 하나 있잖아. 가다가 뚝 끊기잖아. 뚝 끊기죠. 그래서 이건 지적도 보시면은 가다가 뚝 끊기는데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용도 지역이 한 번에 확 낮아져요. 이게 뭐가 이상해. 지금 시간이 평일 오전이에요, 여러분. 10시입니다 10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있으면 11시 반 정도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제 밥을 먹을,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열심히 국을 끓이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구청 앞에는 어딘가에 먹자골목 및 약간의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해요. 어느 구를 제일 선호하지? 강서구인가? 강서구? 아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이 테헤란로처럼 큰 막 그런 뭐 오피스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강남에서 그 메인 번화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쭉 주택가까지 갈 건데, 가면서 건물의 유형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스터디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저 대로변 앞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규모의 사무소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지상층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구청이 앞에 있으면 법률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 개인 사무소들이 워낙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업체들도 이제 교통 여건이 좋으니까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먹자 골목이 형성돼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1층은 대부분이 F&B 리테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까요? 뒤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 오는 순간 먹자 골목은 이어지는데, 지상층의 업종이 조금 바뀌죠. 작은 병원, 운동, 미용, 오피스, 이렇게 좀 바뀌죠. 이 앞까지만 해도 뭐 미용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건물을 매입하거나 특히 개발할 때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업종 컨텐츠를 넣을 때 지하 컨텐츠, 1층 컨텐츠, 지상 컨텐츠, 요거를 좀 3개를 나눠가지고 입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좀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사실 지하를 잘 안 파죠. 안 파고 1층 필로티에 2층부터는 뭐 약간 주택, 그런 유형이 좀 많고. 가보시죠. 오늘 말이 좀 안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임차 유형이 좀 주거 지역으로 갈수록 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더라도 그 업종 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이기보다는 조금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바뀌어 나간다. 단가가 낮은 업종이 된다. 그렇지.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사무실이나 오히려 오피스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줄었죠. 줄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공실이 많이 난다라는 게 약간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딱 건너온 게 건물 수로 따지면 한 8동쯤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온도가 그새 또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치.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먹자 상권은 아예 안 보이죠. 1층 공실, 꽃집, 이렇게 해서 업종이 1층 업종도 확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문이 그러고 이제 당연히 지상층은 주택이거나 그냥 일반 사무소로 확 바뀌게 됩니다. 업종 자체가. 그런 게 있고,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물이 여기 앞쪽에 보이는 좀 새 건물인데요. 이건 뭐 그때 찍지 않았냐 한번? 임장 수업 때 왔었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엄청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자. 이쪽. 일단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저희가 아까 영상을 시작한 데나 쭉 걸어왔던 길은 비교적 도로가 좀 쾌적했습니다. 거기서 2번 안으로 꺾어서 들어오니까 바로 4m 도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4m 도로 좀 답답해 하잖아. 그래서 차만 지나갈 때도 사실 좀 보행자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폭도 좀 좁아지고 상권도 사라지는데 불구하고, 사실 요 사거리를 끼고 4동이 전부 근린생활시설동이에요. 주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건물이 가장 신축인데요. 작년에 팔리긴 했는데 준공 전 매각이 됐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어서 뭘 잘했길래 팔렸나 하고 한번 스터디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차 좀 신경 써요. 4m 도로 교차로는 근데 좀 차가 나가기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여기가 조금 임대가 있긴 한데 다 옳근생으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입지나 역세권 이런 걸 무시 못한다. 아무리 4m 도로여도 그런 입지빨이 있으면은 또 개발이 가능하다. 막말로 진짜 한 100m만 걸어 나가면 또 먹자상권이 있으니까 대중교통도 좋고. 뒤에 한번 건물 소개해 보시죠.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80평이에요. 4m 북도로랑 4m 동도로를 접하고 있는 두 개 도로를 접하고 있는 80평이고 2종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상 5층 7개층으로 이어져 있는 연면적 235평. 이거는 부지를 2022년 4월에 9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지 평당 1억 1,250만 원에 매입했고 바로 22년에 신축을 했고, 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공사 면적 300평에 공사비는 평당 8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러면 공사비 25억 정도, 그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12억, 총 사업비는 127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86억이 있으니까 내 돈 약 41억 정도로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어서 2년 뒤인 2024년 4월에 준공이 되기 전에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65억 5천만 원, 평당 2억 7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차익은 3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내 돈 약 41억 가지고 세전 차익을 38억 5천만 원 냈으니까 수익률은 약 94%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플래닛 AI 추정 가격은 약 106억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대단한 게 일단 샀던 시기가 토지가가 막 되게 싼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뭐 이게 물론 북도로 코너기는 하지만 평당 1억 1,2천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토지가 기준으로는 좀 고점에서 사신 건데 준공 전에 엑시스를 해서 이 시기가 안 좋을 때 두 배 뛰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브리핑 하면서도 놀란 게, 난 이거 딱 건물 외관만 보고 그래도 100평은 될 줄 알았어. 토지가 굉장히 커 보이고, 요거는 주차장이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이렇게 약간 디귿자로 분포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건물을 보면서 그게 좀 특징이었어요. 왜냐면 이 필지를 딱 보면은 일반적인 건축사 분이나 저희도 일단 기초 해석을 할 때는 양 필지 인접한 곳으로 주차를 꽂고 약간 배치를 잡아갈 텐데, 파사드도 살리면서 평행 주차를 좀 많이 쓴 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요거는 도로가 6m가 아닌 4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촬영하면서 내려왔던 길이 살짝 언덕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공부상 지하 1층이 지상에 노출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이것도 잘했네. 그러니까 건물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땅 평수 대비 땅에 노출된 면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하를 보통 강남은 2개 층을 파는데 2개 층 팠을 때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토목 공사비도 올라서. 근데 그만큼 지하까지 임대가 찰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경사지가 있으면 이 밑에 지하에 1층만 더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1층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위에서부터 용적률을 먹기 때문에, 게다가 북도로가 있어서 더 커 보이고, 게다가 중간중간에 발코니를 넣었어요. 발코니를 넣었기 때문에 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죠. 그걸 층별로 또 약간 그런 것까지 다 가미를 했네.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입체적인 층별 디자인이 좀 큐브로 엇갈려 쌓아놓은 듯한 디자인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약간 고급스러움은 좀 덜 느껴지지 않아요? 그치. 보통 우리가 지금 임장머신이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큐브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했을 때 약간 불규칙성으로 많이 하죠. 맞아요. 불규칙성으로 많이 하고 더블 스킨도 많이 해서, 그러면 이제 골조공사 올릴 때 좀 많이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약간 언듈레이션을 주면서도 비교적 규칙성 있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사를 좀 지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발코니 정도만 썼다는 거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왜냐면 이 지역은 지금 주변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디자인에 엄청 힘을 줄 필요는 없는 입지기는 해요. 그게 첫 번째 있고, 남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코너면 도로에 좀 노출되는 곳은 그래도 비교적 신경을 썼고, 이것도 보면 지하 1층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하 2층은 주차 관리 이제 박스 뒤로 해가지고 직결 계단을 또 넣게 돼 있었어요. 지하 1층이 바로 도로에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바로 내려가면은 요렇게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쾌적성도 약간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천장면이 막혀 있어서 사실 비도 안 맞아요. 약간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천장면이 뭐 나중에 막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 건물을 남쪽에서 보고, 진짜 건축비를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이제 이쪽 면은 사실 고객들이나 뭐 내방객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힘을 좀 많이 빼고, 사실 디자인 건물이면 이런 스텐 배관도 잘 안 쓰기도 하고. 잠깐만. 지금 굉장히 여기가 4m 도로라서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계속 막 주차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번잡하는데, 아무튼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힘을 앞쪽엔 주고 뒤쪽엔 빼면서 건축비에서도 효율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아무튼 여기 그래서 사실 언뜻 보면 주택처럼 보이지만 앞에는 이제 근생처럼 실용성 있게 하고 뒤에 또 막을 때는 막고, 그래야 내부 이제 평면이나 구조에서 임차사들이나 아니면 매수자가 쓸 때도 한쪽은 좀 막혀 있어야 책상 배치라든가 이제 화장실 구조나 이런 걸 볼 때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지, 다 개방을 시켜놓으면 그게 또 약간 너무 외관 디자인에 쓰면은 실용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놓고 이 엑시시 환상이었죠. 중공전 매각. 코스닥 상장 기업이 샀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직접 사옥으로 활용하려고 딱 사옥을 찾을 때 잘 제안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딱 이런 소규모 기업 아니면 특정 업종에 굉장히 밀도 있게 타겟팅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랑 잘 협업을 해서 매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 강남에 지금 개발 시장이 많이 안 좋고 막 사실 공사비도 오르고 임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정권도 많이 바뀌었고 네. 시장에 돈이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금리도 이제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뭐 투자를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확실한 거는 개발을 할 때 땅은 비교적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